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이 게임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순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진짜 이 게임의 열쇠를 그 사람은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생각을 했냐면 최근도 아니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막 초등학생들이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등수를 못 매기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지는 애들이 어떤 패배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경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쟁이 없으면 좋은 걸까? 아니면 경쟁을 하는 게 좋은 걸까? 왜냐면 되게 우리 사회가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경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예고를 갔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해가지고 되게 좋은 예고를 갔었고, 또 대학교도 입시를 해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예술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경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이기는 게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좀 그런 경쟁에서 제가 항상 이겼어요. 이겨서 재밌었는데 사회에 나오면서 지더라고요. 이제 경쟁을 해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 강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더 어려운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만했어요. 뭔가 누군가와 경쟁을 하면 이기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좀 사회에 나와 보니까 엄청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더 언제나 이런 경쟁의 끝에는 패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패배했어도 내가 이겨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이겨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경쟁이 안 좋은 거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경쟁 사회잖아요. 되게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사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남들이랑 비교를 해서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패배감을 느끼는, 열등감을 느끼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우월한 거고 누구보다 열등한 거고, 그게 기준이 나한테 있지가 않아요. 남한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한테 기준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자존감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은 좋은 거죠, 자존감이 높으면.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자존심을 부리잖아요.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경쟁도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이랑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만드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는 우월하고 누구보다는 열등하고 이렇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계속 이기면 되지 않냐? 계속 남들보다 우월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세상에 무조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우월감이라는 것도 너무 가볍고 불안한 우울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건 언젠가는 나는 남들보다 열등해질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남들보다 우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월감은 되게 불안한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역시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진다는 건 어쨌건 경쟁 안에서 비교해서 남들한테서 열등하다는 감정을 받는 거니까 그거
또 마찬가지로 이게 남들이랑 비교를 한다는 데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운동회 때 등수를 매기지 않는 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감정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세상이 어쨌거나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이게 우월감, 열등감, 누구한테 이기고 지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종교는 모르지만 약간 신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사실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경쟁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 안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가 신의 장난 같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남들보다 강하지 못하면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 경쟁 자체가 그걸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뭔가 이거는 되게 신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면 이런 딜레마를 설계한 것 같아요. 왜 한진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표를 행복으로 심어놓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의 경쟁은 왜 필요하냐면, 이 경쟁은 남과 비교하는 건 좋지 않은데 나 스스로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거는, 이거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너무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겼어. 뭐 좋은 성적을 거뒀어. 1등을 했어. 이거는 나의 노력에 대한 성과? 이건 너무 좋은 일인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등수를 잘 받았어. 그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성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거죠. 내 노력에 대한 성과, 이 감정을 모르면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경쟁 자체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등수 매기는 것도 못하게 하고 다 똑같이 무승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세상을 잘못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까 말했듯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뭐 저도 경쟁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훨씬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벗어나서 완전 초월적인 어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완전 초월적인 삶을 살다,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고, 우리는 다 그걸 못하거든요. 정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이 신이 만든 이 게임 속에서 우리는 그 게임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에게 그 경쟁이 진짜 좋은 면, 아까 말한 노력에 대한 성취, 이런 거조차 못 느끼게 만드는 건 옳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애기들 면역력 때문에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거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먼지도 좀 묻고 흙에서도 좀 뒹굴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조금 애가 자랐을 때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애기를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먼지 한 톨 안 묻히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막 쌓이지가 않아서 컸을 때 더 몸이 안 좋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슷한 형태 같아요. 아이들이 경쟁에서 어떤 열등감이나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느낄까봐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한다? 걔네들은 커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키우는 건 잘못된 거죠. 내 애기를 너무 소중하게 키운다고
내 애기한테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뭐 아이들이 운동에서 등수를 못 매기게 한다, 전부 다 무승부로 나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너무 어리석다, 너무 짧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른들은 이 경쟁 속에서 너무 치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남들보다 얼마나 잘나고 못났느냐로 나의 가치, 행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스스로한테 행복의 기준을 둔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 자존감, 뭐 질투, 아니면 우울감, 아니면 이런 경쟁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하기가 어려운 얘기. 감정이라는 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슬픈 게 안 좋다고 안 슬플 수가 있나요? 내가 웃긴데 그 웃음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웃길 수는 없어요. 내가 웃긴데 안 웃긴 감정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한 얘기들은 엄청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인지하고 있자? 저는 스스로 그걸 많이 되뇌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도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인지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간혹 내가 경쟁에서 패배했어도 그게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이 더 나아져 있고 1년 전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낫다면 충분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년 전에 나보다 뭔가 좋지 않거나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남들이랑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채찍질 하던지. 사실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되기도 해요. 그게 내 삶을 지탱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은 뭐 몇 달 전에 비해서 또는 뭐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근데 만약에 별로 나아진 게 없지만 혹은 조금 더 안 좋아졌지만 그게 내 삶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뭐 그거 상관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인생에 대한 저의 가치관, 제 나름의 기준이나 철학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경쟁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만든 이 경쟁이라는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인간은 그냥 경쟁이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기는 거 아니면 게임에서 이기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뭐 요즘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한테 그런 걸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걸 즐기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경쟁이라는 이 규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쟁을 하는 목적이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그 행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이 게임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순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진짜 이 게임의 열쇠를 그 사람은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치열하게 살되 거기에 너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도 역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